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요. 이런 기사가 왜 지금 이런 시기에 나왔냐는 거예요. 이미 그 경기 끝난 지 일주일 지났죠. 그리고 더선이 영국 신문인데 얘들 아시안컵에 기자 안 보냈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선수들, 감독, 코칭 스태프들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독 경질론과 협회장 책임론이 비등한 지금 시기에 나왔다? 게다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회가 이거 나오고 국내 언론사에서 처음 확인 전했을 때 곧바로 인정을 했어요.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있었던 임원회의에서 정몽규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 임원회의에서 요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회의 한다고 모여가지고 요 얘기한 거예요. 벌써는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자들한테 제보를 했다. 이거는 절대로 축구협회가 대표팀에게 우호적인 걸 떠나가지고 대표팀 보호하지 않는 행위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협회 나서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런 싸운 게 아니고요. 고백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선 기사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더 있어요.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이죠. 더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팀 내 다툼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단독 폭로 기사를 내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에서 오른손 검지하고 중지에 테이핑을 한 채로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찾아보니까 이 단순 테이핑은 아니더라고요. 이 보도에 나온 대로 손가락 탈골이 됐다고 하면 보호대를 이렇게 해서 동요맨 게 아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부상의 원인이 훈련이나 경기가 아니라 휴식 시간에 동료들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일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바로 빠르게 인정을 했고요. 먼저 더선 기사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독점 기사로 냈습니다. 일면에 한동안 걸어놨더라고요. 더선 온라인판에. 자, 기사 쓴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사이먼 라이스라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취재도 하지만 축구 전문 기자는 아닙니다. 여러 스포츠에서 이제 이슈나 가십 담당하는 온라인 전문으로만 쓰는 분이에요. 이렇게 취재를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플럼 팬이고 아무튼 토트넘이든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든 전문 담당 기자가 아니라는 거죠. 현장 가서 취재를 하는 그런 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제보를 받아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더선이 원래 그런 걸 많이 하는 신문이기도 하고 이분은 보니까 그 온라인 쪽 담당 나름 책임자인 것 같은데 누가 제보를 했을지 이제 궁금합니다. 자, 기사 제목 보겠습니다. 뭐 핑퐁 딩동. 네, 이게 탁구가 여기 언급이 돼 있으니까 기사 내용에 그걸 따가지고 좀 자기들 딴에는 뭐 재치있게 제목을 단 것 같은데 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탈락 하루 전날 밤 팀 동료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탈골 부상을 당했다. 첫 단락은 이제 제목이랑 같고요. 예, 두 번째 단락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충돌은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0대2로 패배한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둔 저녁 식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선스포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팀 내 어린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탁구를 즐기고 있었는데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스타맨인 손흥민이 후배들더러 보통 팀워크를 다지는 기회로 쓰던 식사 자리로 빠르게 복귀하라고 여기 기사 내용이 이제 빠르게 벗어난 것을 못마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22살의 파리 생제르맹 에이스 이강인도 손흥민이 문제 삼은 젊은 선수들 중에 하나였다. 몇 마디 그 말이 오간 뒤에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31살의 토트넘 에이스가 손가락 탈구 부상을 당했다. 관계자는 선스포츠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어린 선수들이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탁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고 손흥민 선수는 어린 선수들에게 자리로 돌아와 앉으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손흥민을 향해서 불손한 말이 나왔다. 곧바로 저녁 식사 공간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선수들이 뜯어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모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여기 원문에 배들리 인저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벼운 부상은 아닌 거죠. 자, 요르단전 패배는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 대한민국은 요르단보다 피파 랭킹이 64계단, 64계단이나 높은 팀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팀이다. 믿을 수 없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주말 카타르에서 열린 4강전에서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을 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오른손 손가락 2개를 동요맨 채로 경기에 뛰어야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복귀한 뒤에도 계속 손가락을 묶고 있는데 주말 브라이튼전 2대1 승리 경기에서 출전을 했었다고. 기사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좀 놀랍긴 하죠.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디애슬레틱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디애슬레틱의 아시안컵 클린스만호 인사이드 스토리 여기에도 보면 비슷한 언급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저희가 이제 현지반응 기사로 영상 올렸으니까 어제 한번 보시고요. 내용이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거기에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그리고 라커룸 리더인 김민재 같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 사이에 몇 차례 분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사이에 지금 이제 더선에 언급한 거는 어린 선수라고 사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유럽파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영부니까 몇 차례 분열이 있어서 팀의 팀 스피릿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크리스만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의 내용은 아시안컵 대회 기간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뤄 짐작하건데 그 김민재 선수를 따로 나폴리 가서 만났던 때가 있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약간 좀 대표팀 은퇴 뉘앙스 얘기도 했었고 뭐 SNS 약간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뭐 충돌이 있었다는 더선의 보도와 이걸 좀 맞닥뜨려가지고 묶어서 보면 그래서 클린스만이 그렇게 느꼈다는 건데 아니 느꼈으면 좀 어떻게 잘 좀 풀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님?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이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고 다 굉장히 좀 야심만만하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크고 작은 충돌이 없는 팀은 없습니다. 이게 외부로 노출이 되느냐 아니냐 문제인 거지.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잘 수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감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SNS에 나왔었고 또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이렇게 더선에 이게 나오는 걸 보면 네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 이 그 더선의 보도는요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 5시쯤 나왔습니다. 그 뒤로 한국 기자들이 대한축구협회에 이제 사실 여부 확인 요청을 했고 한국 시간으로 8시 58분에 스포츠 경향에서 협회가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출근하자마자 대한축구협회에서 답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볼리TV 그 풋볼리스트의 김희준 기자도 협회 측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일단 협회 입장은 이렇습니다. 더선 보도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소란스럽게 쳤고 주장 손흥민이 자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지만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 손가락이 옷에 끼어서 부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회 기간에 민감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민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로 평소 특별한 불화 낌새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축구협회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어쨌든 부상이 있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복귀 전이었던 극장골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지난 주말 브라이튼전에서 이렇게 다친 손가락에 이렇게 처리를 계속 하고 벤치에도 앉아 있었고 몸도 풀었고 또 경기도 뛰었고 경기 끝난 후에도 그 모습이 계속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단전 끝난 지 며칠이 됐는데도 상태가 저랬던 걸 보면 확실히 뭐 가벼운 찰과상 같은 것은 아니죠. 협회가 인정한 것처럼 탈골이 맞고요. 현장 취재를 마치고 온 저희 그 기자들 특히 이제 윤유은 기자도 라이브 때 얘기했습니다만 현장 다녀온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전 대표팀 소집에 비하면 선수들이 좀 많이 지금 지쳐 있고 또 예민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훈련 때 서로 막 짜증내는 순간들도 좀 눈에 많이 띄었다고 하고 공개훈련에서 뭐 그런데 집을 그 오래 떠나서 합숙하는 과정에서 사실 늘 좋게 좋게만 지내는 것은 쉽지 않죠. 맨날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이게 가족들도 그러면서는 못 버티는데 합숙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훈련도 굉장히 빡시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고 특히 이렇게 먼 타지에서 한 달 넘게 있어야 되는 대회는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쌓인 부분들이 언쟁으로 번졌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조절의 여지도 있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용 기자 얘기 듣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 훈련 과정에 그 볼 돌리기 론도라고 하죠. 이 론도 훈련을 할 때 보면 대회 시작 전부터 뭐 대회 내내 계속 그 론도 하는 그룹이 똑같습니다. 이게 뭐 포지션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92년생 그룹, 96년생 그룹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선수 막내 그룹 뭐 이렇게 나뉘어서 론도 훈련을 계속 하는 부분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봤는데 이렇게 내부 충돌이 있었다고 하고 이걸 보면 서로 따로 노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이거는 저는 약간 훈련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야 이제 뭐 이렇게 뭐 미드필더끼리 수비수끼리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새로운 조합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칭 스태프가 전혀 그거에 간섭을 안 했다는 증거이긴 합니다. 이렇게 뭐 나이로 나눠가지고 훈련했다는 거는 또 현지에서 자유 시간이 있을 때도 이렇게 그룹별로 따로 시간을 보냈대요. 뭐 92년생들이 이를테면 뭐 00년생이랑은 같이 안 나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자유시간 주어졌을 때 이를테면 점심시간에 뭐 강제로 뭐 이렇게 좀 불려나가는 게 아니라면 대리가 부장님하고 밥 먹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장이 전무님하고 뭐 다니고 싶어 하진 않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귀납식으로 짜맞춰가지고 아 이것도 보면 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리고 훈련 중에 선수들 그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도 당시 기사에 나오는데 이게 그 유럽 빅리거 한 명, 그리고 국내 K리거 한 명 이렇게 나이가 거의 동갑인 이 두 선수가 공 주고받다가 유럽파 선수가 빡쳐가지고 공을 이른바 맞대슛으로 때려가지고 그 K리그 선수가 약간 반발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이미 나왔었어요 대회 중에도. 근데 이거를 불화의 거라고 보고 막 모래알 팀워크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그거를 뒤늦게 추리로 엮어서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만 국내파 선수들하고 유럽파 선수들 간의 어떤 괴리감이나 어느 정도의 벽은 아예 없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늘 모든 대표팀에 있었던 문제고 이건 선수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코칭 스태프들도 잘 조율을 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히딩크 감독이 이걸 굉장히 잘했죠. 그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좀 멀고 위계가 너무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호칭 조절을 한다거나 식사를 같이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이번 클린스만호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요. 이런 기사가 왜 지금 이런 시기에 나왔냐는 거예요. 이미 그 경기 끝난 지 일주일 지났죠. 그리고 더선이 영국 신문인데 얘들 아시안컵에 기자 안 보냈거든요. 더선은 돈 주고 제보 받아가지고 기사 내는 걸로 유명한 매체인데 이번에 나온 저 얘기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선수들, 감독, 코칭 스태프들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독 경질론과 협회장 책임론이 비등한 지금 시기에 나왔다? 그것도 다른 국내 언론들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외국 언론 통해서 그것도 가장 세게 잘 달아주는 덧선? 게다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회가 이거 나오고 국내 언론사에서 처음 확인 전했을 때 곧바로 인정을 했어요.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안컵 대표팀 본체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빠르게 곧바로 내부 논의도 없이 모두 사실이라고 곧바로 인정한다?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착착 빠르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보도에 너무 많이들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클린스만 감독 얘기 또 계속 지켜보고 또 내일 전력강화위원회도 좀 지켜보면서 계속된 얘기들을 좀 서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그거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포츠 서울과 KBS에서 네. 굉장히 또 좀 많이 진전된 내용의 기사가 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다면서 스포츠 서울과 KBS에 나온 기사의 내용은 네. 손흥민과 고참 선수들이 유로단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네. 이강인을 선발해서 빼라고 요구를 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얘기입니다. 제목이 아예 이강인을 제외해라. 네. 해달라. 네. 이게 축구협회 관계자에서 나왔다는 게 해당 기사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냐면 외신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어쨌든 운영하는 축구 대표팀이 이런저런 충돌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보도를 만약에 냈다면 네. 상식적이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안 하거나 모른다고 일단 하고 그렇죠. 넘어가서 이제 좀 뒤늦게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겠지만 해야죠. 네. 바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한 발이 아니라 한 두세 발 더 나간 추가 제보를 대한축구협회 내부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이거는 덧선에 나온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외부인이 덧선 기사가 내용이 다가 아니라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 사항이 사실 대표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사실이라고 하면 만약에 근데 그거를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있었던 임원회의에서 정몽규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 임원회의에서 요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회의 한다고 모여가지고 요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얘기하고 그 뒤에 덧선에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 인정 보도가 또 나오고 덧선에 나온 기사 내용이 맞다. 네, 맞다 인정을 하고 덧선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자들한테 그렇죠. 제보를 했다. 이거는 절대로 축구협회가 대표팀에게 우호적인 걸 떠나가지고
대표팀 보호하지 않는 행위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협회 나서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런 싸운 게 아니고요. 사실 고백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덧선 기사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더 있어요. 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되고 이건 협회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대표팀 고참들이 이강인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를 협회에서 흘렸다는 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진짜 내분급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부는 이미 좀 약간 별개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여부 확인 아니면 이 체크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협회 관계자가 했다는 그 발화했다는 그게 사실인 거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고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협회 차원에서 그거를 얘기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 1차적으로 이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강인 선수 뭐 인스타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미 감독과 회장 얘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너무도 혼란스럽고 이거는 너무 시기도 절묘하잖아요. 그 일이 있었던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쵸.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게 나왔는지 이게 뭐 어떻게든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확실히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어수선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제가 받은 괜히 이제 충격이 큰 거는 이게 어쨌든 협회발로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게 다른 소스도 아니고. 네, 그리고 최초에 덧선에서 나왔던 것도 너무도 신속하게 네.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를테면 뭐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한 것도 모르고 기자가 물어봤을 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축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했던 곳인데 협회장이 임원회의에 빠지는 이유도 모르고 네. 뭐 그랬던 곳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도 빠르게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팬들이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얘기도 더 쏙 줄어들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여러 또 다른 말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있으니까 괜히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그 해외 간 이유가 뭐 손흥민 만나러 가고 이강인 만나러 간다고 한 이야기가 괜히 뭐가 있어서 가는 것처럼 네, 뭐 이제는 그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보면 댓글에 막 이강인 욕이 엄청 많아졌네. 네.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협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마 인지를 하실 텐데 그런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지금 이게 좀 뜨겁고 정말 충격적인 이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얘기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네. 뭐 이후에 뭐 감독을 경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대책이나 그리고 앞으로 당장 다가올 3월 소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좀 우리 대표팀 소중한 스타 선수들이 좀 제물로 올라간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아무튼 좀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한 또 공감을 계속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슈를 핑계 삼지 말고 네. 좀 책임지는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책임지는 쇄신 그렇죠. 그리고 감독이나 협회장의 어떤 좀 달라진 모습들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좀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